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시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지수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는 좀 묘상한 시장입니다. 오늘 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지 첫 번째 버킷스튜디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정재, 정우성 그 둘이 뭉쳤습니다. 영화 헌트의 흥행을 기대하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버킷스튜디오가 좀 크게 올랐거든요. 두 분이라면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X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성공할 수도 있을 텐데 버킷스튜디오 좀 걸리는 부분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헌트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저도 보지 못했지만 요즘에 뭐 한국 영화 뭐 다 믿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이슈들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도 이제 이제 공동 인수 쪽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거의 상한가에 들어왔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이 정도면. 최근에 컨텐츠 제작 업체들 뭐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영우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어느 정도 끝물이 아닐까. 계속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발생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뭐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미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작품에 대한 흐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뭐 기록을 한다라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지금 쫓아가기에는 좀 무서우니까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실은 분할 매도를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에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롯데쇼핑 실적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4에서 5% 올라주고 있어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리포트인데요.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의견 주시죠. 여기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롯데쇼핑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이 롯데쇼핑이 그 롯데시네마인가요? 네, 그거와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왜 오를 주셨을까요? 네. 일단 롯데쇼핑은 지난 12년간 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요.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011년 6월 49만 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어느덧 6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온 후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오다가 지금 한 10만 원권역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월봉에서 흐름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고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순자산 가치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가 이제 9조 9천억 정도, 대략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정도 수준으로 거의 이제 4분의 1 토막 나 있는 격이죠. 그리고 실적 또한 이미 이제 저점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744억 원이 나왔는데 컨센서스 585억보다 27%를 좀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 벗어나는 강력한 실적으로 인해서 현재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9만 원짜리를 확연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9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이대로 장기적으로 주가는 16만 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물린 분들도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신규 접근 혹여 생각하시는 분들도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분할 매수로 한 1, 2년 정도 시간을 두면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한 50% 이상, 많게는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두 분 모두 5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사실 뭐 그룹 재편도 있지만 최근에 그냥 방산주가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일이 붙을 정도로 방산주가 잘 가잖아요.
정말 저평가 해소될까요? 더 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방산이랑 그 로봇 안 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 사서 올라갔겠죠. 지금이라도 사도 되겠습니까? 이제 빠지겠죠,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방산주들은 저는 길게 봐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로봇주들이야 단기 이슈에서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고, 오늘 대형 방산주들을 모두 강해요. LH 넥스원이 5%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 정도, 한국항공우주도 7%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주를 많이 했다. 물론 그 수주한 게 지금 당장 실적에 반영되진 않지만 지금도 실적이 좋냐 안 좋냐 따졌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신규 수주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더욱더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방산 시장은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오히려 러우 전제, 또 오늘도 좀 중국이 지금 대만 쪽에서 무력 시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 쪽에도 중국이 좀 아시아 다른 국가들하고 좀 대치 상황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또 방위산업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찢어져 있었던 방산 그 계열사들을 하나로 다 통폐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지난 그 7월 29일에 한 20% 오른 다음에 거의 조정이 없었어요.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오늘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만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6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상승한 거에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아, 제가 사도 이 종목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살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사로 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돈 되는 사업군으로 변신하면 이게 또 주식에 있어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삼보모터스 뷰웍스 들고 왔습니다. 삼보모터스는 사실 그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과 뭐 완성차주, 2차 전지 다 올랐을 때도 잘 못 간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현재 자산 가치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네. 장부상 자산 가치가 2,374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오늘 좀 한 7% 정도 상승력으로 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을 넘지 못하는 915억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다소적 만족해 나온 점도 최근에 좀 주가를 많이 하락시킨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그동안 자동차 이 변속기 부품, 플레이트류를 주요 생산품으로 생산을 하면서 실적이 조금 이제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는데, 이쪽 이제 플레이트류의 이 생산력, 즉 이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연료 계통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프류나 아니면 이제 감속기, 특히 이제 전기차 쪽은 이제 감속기가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 중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센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이나 다양한 자동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센서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이 금속 분리판을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 이게 3대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택 핵심 부품은 이 막정극 접합재랑 그 기체 확산층 그리고 금속 분리판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현재 개발을 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현재 구축을 해놔서 이쪽으로 이제 수주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마련을 하였고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 BSA 사업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이 BSA는
고전압 배터리 이용 전기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이 전기 에너지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회생 제동 시 자동으로 이제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이쪽까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는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4,5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한 천천히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4,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5,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현재 순자산 가치가 2,374억 원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 한 2배 정도, 그래서 10,000원 정도 목표를 삼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보모터스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가 4,500원. 그래서 그동안 못 올랐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좀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번에 유창희 대표의 종목입니다. 이번에 볼 거는 뷰웍스인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네, 뭐 요즘에 바이오주들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 뭐 또 의료기기 이런 쪽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좀 억눌렸던 부분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뷰웍스 같은 경우는 과학실 X선 디텍터 관련해서 세계 점유율 1위고요. 또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약간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로 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뷰웍스가 좀 충분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배터리 검사 장비 관련해 가지고도 새로운 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사람 몸만 검사하나요? 배터리라든지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산업용 카메라 출시 등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성장세가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3,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가 상승은 충분히 판가 상승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여드렸었습니다만은 네. 비슷합니다. 7월 27일에 한번 7%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 2주 가까이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좀 위를 매물대 상단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가 돌파가 된다면 일단 박스권 상단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1월에 고점대가 46,000원, 45,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의 단기 목표가 도달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했고요. 오늘은 종가에 분할 매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마감을 산다 종목을 봤고 좀 수급도 빠르게 볼게요. 박정수 대표님, 오늘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 파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매수하는 종목은 카카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현대차, 그리고 매도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카카오는 매출이 좀 호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분기 네.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하면서 단기적인 순매수력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매수력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친환경차 판매 호조와 그리고 우주산업 본격화 소식에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매수력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가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매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 3,521억 대비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면서 매도력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은 어떨까요? 네, 뭐 비슷합니다. 뭐 셀트리온 2분기 실적 또 3, 4분기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CS-윈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이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풍력적이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을 좀 더 이끌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치포 동맹 관련해 가지고
좀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주가 하락이 좀 컸고요. 또 카카오도 일단 긴축의 우려감들이 좀 있고 또 최근 이틀 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 차익선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0.11%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13% 내리면서 830.52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다시 올라주면서 1,306원대까지 오른 것도 다소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시장 모두 큰 폭의 변화는 없이 보합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327.31포인트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